여기는 오히려 배경이 그냥 주가 되게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호텔처럼만 만들어놔도 대부분 다 미리 예약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컨셉추얼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호텔에 진짜 이런 남한강을 품을 수 있는 기획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강과 함께 즐기는 이제 치유의 어떤 휴식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는 호텔로 좀 보여지게 만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 오늘 되게 한적한 시골마을에 나와 있죠. 여기 단양입니다. 동네는 이래 보이지만 엄청난 호텔입니다. 여기는 매출이 아마 폭발할 겁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단양의 호텔인데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단양이란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PD님, 단양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패러글라이딩, 키골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미 패러글라이딩이 나왔고 시골이란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단양은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유입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1000만이에요. 전주의 한옥마을을 찾는 연간 방문객 수랑 맞먹고요, 여수의 관광객 수랑 맞먹어요. 근데 단양에는 이런 중소형 숙박업소가 10개 내외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수 막 50개 이상, 전주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잖아요, 동네별로. 그런 거와 대조해 봤을 때는 관광객 수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숙박업소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단양 자체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80%가 모두 다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을 관통하는 남한강이 절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단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도 이 산의 절경이 압도당하거든요. 단양 팔경 이런 것들이 근간을 이제 버티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 상권은 완전히 여행객 취향에 맞게끔 포지셔닝을 하면 지금처럼 2인 객실들만 옹기종기 있는 그런 객실들에서 완전히 뭔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호텔입니다. 오늘 제가 절경과 함께 이 호텔 어떻게 기획할지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 인구가 1000만이나 되는데 네. 왜 아직까지 스테이가 10개 내외밖에 없어요? 이게 중소형 숙박업소의 특징이죠. 나 오늘 지금 여기서 그냥 신축해서 호텔 할 거야 했을 때 가장 인허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호텔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그 동네 숙소 공급을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펜션 이런 것들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객실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쟁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호텔입니다. 네, 아주 귀엽게 생긴 모텔이죠. 옹기종기 이제 아마 방도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건물 쪽에서는 게임 회사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또 커리어를 하시다가 숙박산업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셔가지고 입지 선정을 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를 새로운 타겟이 어떻게 좀 형성을 할 거고 그 타겟을 위한 어떤 공간들을 좀 만들 건지를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되게 오래된 이제 또 건물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객실이 시작돼요. 이쪽으로는 프론트가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이 있잖아요. 오래된 모텔에서 1층에 객실이 있는 경우는 이 공간을 좀 프라이빗하게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떤 통합계획과는 별개로 여기 자체는 1층의 객실도 뭔가 페널티를 갖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또 가장 중요하고요. 이 내부 객실은 객실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익히 상상하던 그 모텔 객실이죠. 지금 바닥도 보면 뭐 전기 판넬을 깔았다가 지금 안 되는 건지 뭔가 난방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차피 다 새로 할 겁니다. 기존에 아마 단양 남아있는 모텔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모텔의 기능만 생각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추우면 안 되고 채광으로 잠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니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이런 게 이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나 컨셉추얼하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배경이 그냥 주가 되게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호텔처럼만 만들어놔도 대부분 다 미리 예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추후에 이제 자기가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호텔로 포지셔닝만 해놓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만 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랑 되게 생각이 달랐던 게 여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지? 그러려면 네. SB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네. 진짜 컨셉을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쵸. 어쩌다 너무 정반대 얘기를 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숙소가 본연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를 제공해주는 숙소가 아주 적을 때는요, 오히려 본질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또렷하게 보이려면 오히려 화려한 컨셉은 방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실패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물의 어떤 형태나 하드웨어적 특성 오늘 잘 봐가지고 가장 불필요한 걸 좀 걷어내고 단정된 것만 남겨놓는 그런 컨셉이 뭐일지를 오늘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게 방금 옆에 있던 방인데 여기 방 사이즈가 달라요. 방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건물 쪽에서의 요번에 가장 이 호텔을 개발하면서 하시고 싶은 거가 여기를 찾는 고객들의 유형을 바꾸겠다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여기를 편안한 여행지의 숙소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인 기준 객실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이런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텄을 때의 장점은 뭐죠? 화장실 쪽이 없어질 수 있어요. 습식이 한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좀 더 넓은 전용부를 가지고 이 안에서 객실과 그다음에 다이닝 경험과 하나의 공간을 완전한 습식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뭐 대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온천 같은 그런 호텔들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오늘 현장 돌아보면서 평면 보면서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주분께서는 여기를 숙박하시는 그런 타겟들을 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올 리모델링만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도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새로 물건을 매입하면은 그만큼 예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보다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도 올라갈 거고 여기서 내야 되는 매출 자체가 올라갈 거고 사실은 이익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을 비슷한 수준으로 두더라도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게 객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호텔을 이제 항상 이제 만드실 때는 나는 어떤 호텔로 또 만들고 싶다 하는 것들이 당연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후됐었던 옛날 여관을 좀 리모델링해서 단양의 현재 시점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으로 이제 바꿔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겟군도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타겟군 자체가 가족들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호텔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조금 별개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건물주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만들고 싶은 호텔은 결국 그 고객 페르소나가 본인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 가족들과 갔을 때를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미팅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내재적인 욕구나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의 또 본질입니다. 지금 뭐 복도 올라와 봐도 이렇게 지금 필름 시공해 놓은데 배 뿔뚝뿔뚝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물이 먹으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누수 자국이고요. 건물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누수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이 방은 딱 서사가 그려지죠. 막 이제 중간에 막 여러저런 이슈가 있고 막 누수 자국이 있고 해가지고 뭔가 후에 마감 한번 이렇게 또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마감만 한 거죠, 지금은. 근데 보면 여기 밖에 보면 이렇게 공용부가 또 지나가요. 특이한 구조예요. 여기는 우리 테라스 될 수 있는데요. 상품성이 훨씬 올라갈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 호텔은 10년,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뷰가 생명이었을 거예요. 저 사는 몇천 년이 됐을 거니까 뷰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 건물주분은 네. 처음에 세우실 때 왜 이런 뷰를 살릴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정말 기능만을 위해 이런 투숙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약국 갈 때 인테리어 보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대산업에 가까운 이 사업인데도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기획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그냥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우후죽순 돼 왔고 그 다음에 숙박업 건물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온 이유는 이 시장은 땅을 다 한 100평 정도를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건물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만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트렌디하고 진짜 고객 중심의 그런 공간이 발전이 더딘 그런 산업인 거죠. 와, 이게 이런 속초에도 잘 없는 뷰예요. 엄청난 풍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뭘로 쓰고 있죠? 에어컨 실외기 두는 공간이랑 흡연실로 쓰고 있어요. 이게 여기는 충분히 벨로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베큐장만 만들어도 이 호텔에 확실한 엣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뷰를 조망할 수 있게 해서 연간 한 절반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긴 하겠죠. 한겨울에 나와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충분히 그런 액티비티 컨텐츠를 결합해가지고 꽤 괜찮은 테라스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또 창고로 그냥 쓰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호텔을 기획할 때 가장 잘 기획돼야 되는 거는 사실 이 뷰가 잘 보이게 함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계단으로 일부러 지금 1층부터 내려갔다 올라와 봤어요. 생각보다 객실로 하게 되면 여기가 다인 숙소로 이용하기에 좀 다리 아파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자기 호실을 경유를 하고 패키지 판매로 할 수 있는 노천탕을 만들면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기획 아이디어가 좀 나왔거든요. 목욕하면서 남한강 뷰를 조망할 수 있는 거 그 자체로 아마 포토존일 거예요.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약간 불편함을 최대한 가리기 위한 그런 기획으로 매출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게 아마 건물주님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드릴 생각입니다. 여기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안 보여드린 진짜 히든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러 갈게요. 여기 건물주께서 미리 말씀을 기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현장 와서 보니까 정말 와우 포인트입니다. 여긴 건가요?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네, 일로 들어와 보세요. 사유지로 여기까지 매입을 하셨대요. 자, 여기서 한번 뷰를 보세요. 우와. 예, 남한강입니다.
낚시 스팟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낚시도 우리 액티비티 컨텐츠로 둘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절경을 바라보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우리는 뭐 대단히 많이 할 게 없어요. 정말 낚시를 즐기기에 필요한 낚싯대를 대여해 준다든지 요 정도만 하더라도 저기 호텔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요 길 있죠. 요 길만 정비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기만 해도 우리 호텔에 진짜 이런 남한강을 품을 수 있는 기획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대비 굉장히 우리 아이덴티티를 잡기에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한적해도 너무 한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하려면 어떤 전략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관광객은 1000만 명입니다, 연간. 이미 열심히 단양이라는 키워드 검색할 거예요. 여행을 오기도 전부터.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상의 단양의 숙소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떻게 상위 노출에 있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마케팅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마케팅은 상품이 좋으면 마케팅은 덜 해도 돼요. 개념적으로는 두 개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객실 수가 많지 않잖아요. 10개 중반대 객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율에 대해서도 다른 4, 50개 객실을 할 때보다 부담이 적다. 이 동네의 기존의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10개 남짓 되는 호텔들이 이런 온라인 매출들을 쉐어하고 있다라고 보면, 근데 그 호텔들의 컨디션은 여전히 여관이나 모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제 시장 환경까지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 보자마자 그냥 키워드로 남한강과 함께 즐기는 이제 치유의 어떤 휴식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는 호텔로 좀 보여지게 만들어야지. 오늘 이렇게 또 단양에 한적해 보이는 호텔에 와가지고 오늘 요거를 어떻게 또 밸류에드를 할 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1층도 지금 보시면 이런 공용부를 활용할 만한 기존의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데들을 정말 가족들도 와서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런 이제 컨텐츠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말 가족 친화형 호텔을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여기도 저희가 2달 정도 기획하고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가서 아마 겨울 공사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만들어가지고 완성되면 바로 이제 애프터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